이런 고위공직자들, 뭐 나쁜 소식 들려드렸습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두 분은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분들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승마협회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최순실 씨 눈밖에 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정부를 떠났는데요. 복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태강 국장과 그 당시 과장이 현재 그 부당한 그런 압력에 의해서 공직에서는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문제를 특정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 전반을 밝혀지는 결과를 참조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야당 의원이 묻고 조윤선 장관이 잘 검토해 보겠다는 게 이게 결국 공직자가 물러나게 된 경위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이제 뭐 마사회급 대회가 열렸고요. 김혁 선수가 1등하고 정유라 선수가 2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정유라 씨 가족에서 이거 항의한 거죠. 왜 우리 애가 2등이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순위도 좀 바뀌는 듯하고 일들이 벌어졌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승마협회가 시끌시끌하니까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결국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이 조사를 하고 이 결론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알아봤더니 최순실도 잘못이다. 그리고 협회에도 문제가 많다고 둘 다 잘못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보고서가 최순실 씨를 화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윤희용 장관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일각에서는 그 복직을 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미 대통령께서 문화이차관에서 임명을 해버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유진용 장관 얘기인데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야말로 최순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었는데 적어도 김정독 장관 전임자인 유진용 장관은 좀 달랐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윤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장관, 현직 장관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을 부하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책임을 인정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당시에 굳이 청와대가 규모도 이제 크지 않은 전체 다른 단체보다 규모도 크지 않은 승마협회를 그렇게 유독 조사라고 했던 것이 이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제 결국 정권과의 그런 대통령과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은 참 당시에 이상했던 일들, 왜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썼을까라는 부분에서 무슨 퍼즐이 맞춰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문체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가 거의 돈밭으로 생각했던 그런 곳으로 거의 전락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저도 문체부 관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두 분의 뭐 복직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윤선 장관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뭐 정무수석으로 일하실 때도 지금 뭐 문학에 놔두는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정말 얼마나 문체부 공무원들의 상처가 깊고 좌절이 깊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그 분위기를 일신해서 그리고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바라지만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요, 노태강 국장과 전재수 과장이 당시 썼던 보고서가 적절했는지 아닌지 감사원이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정말 객관적으로 양쪽 모두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진실을 말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이제 와서 드러나는데 과거 보면 우리 민주화 운동 때 오래된 양반들 그 당시에 있었던 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한번 그때 상황을 다시 감사원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이상한 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의혹과 그런 부패가 지난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 물론 언론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저런 관료 집단.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한 사람, 물론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뭐 막중하지만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수는 없고 저는 그걸 만들었던 저런 관료 집단을 향해서도 네. 어떻게 이런 걸 다 눈 감고 다 옆에서 알았을 텐데 네.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체부의 특히 문제는 네.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뭐 감사원 감사든 뭐든 파헤쳐서 정말 직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옆에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런 불이익 인사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드릴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 시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거든요. 감사원의 독립성을 논할 수 있을 때 과연 문체부에서 3년 전에 벌어졌던 일 누가 잘못한 것이고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대통령 또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감사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